김치소 향이 퍼지는 부엌 한가운데서 금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린다. 린, 고춧가루 한 컵이라니까! 라는 외침이 공기를 찢는다. 린은 조심스레 한 봉지를 들고 와 멈춰서고 금자의 표정이 일순 굳는다. 이걸 봉지째로 들고 오면 어떡해! 멍청한 기집애야! 그 말과 함께 금자의 손등이 린의 팔을 거칠게 때린다. 붉은 자국이 즉시 번지고 린은 놀라 눈을 크게 뜬 채 얼어붙는다. 금자는 혀를 차며 정신 좀 차려. 한국말 좀 제대로 알아들어. 라고 쏘아붙인다. 린은 손을 움켜쥔 채 작게 떨고 숨이 가빠진다. 부엌의 따뜻한 김장 냄새가 순간 차갑고 숨막히는 공간으로 변한다. 아무도 모르게 이 작은 폭발이 이후 엄청난 반전을 부르는 도화선이 되고 있었다. 무료 버튼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의 작은 마을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중순, 논밭에는 아직 겨울 흔적이 남아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농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만수와 이금자 부부는 60평생을 이 땅에서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만수는 올해 63, 금자는 58입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농사를 지으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박진우입니다. 33세 진우는 2년 전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서 인연을 만났습니다. 28살의 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린이 한국에 온 지는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린이 시댁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금자는 마을 회관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베트남에서 왔는데 그래도 착하긴 합니다. 말이 잘 안 통해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얼굴은 참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젊은이들은 외국 사람이랑도 결혼하는구만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금자는 그럴 때마다 어깨를 으쓱하며 그래도 우리 아들이 혼자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걸렸던 겁니다. 린은 시집살이를 하며 하루하루 한국어를 배워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자랄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의 봄은 베트남보다 훨씬 추웠고 음식도 너무 짰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법도 처음 배웠고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린은 참았습니다. 남편 진우를 사랑했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린에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 성격이 좀 급하시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오빠. 나 열심히 배울게요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금자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엌을 정리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금자는 아침마다 부엌으로 들어와 린이 하는 일을 확인했습니다. 린, 밥은 했어? 네, 어머니.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국은?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금자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된장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짜서 못 먹겠네. 린은 황급히 물을 더 부으며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아직 잘 몰라서 하고 사과했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나갔지만 린의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자의 잔소리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린,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저기 김치 좀 가져와. 아니,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린은 한국어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말의 뉘앙스나 빠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금자는 린이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면 다시 설명하는 대신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린은 그럴 때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슬픔이 쌓여갔지만 겉으로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습니다. 린은 베트남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린은 남편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자꾸 화내시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진우는 한숨을 쉬며 엄마가 원래 그래. 나한테도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 너무 신경 쓰지 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린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항상 린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린은 그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삼키며 잠들었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린은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만순의 집을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불이 켜지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자는 마을 회관에 나가면 우리 며느리 요즘 한국말도 많이 늘고 일도 제법 하게 됐어요. 하며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린은 점점 더 외로워졌고 금자는 린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수는 그저 논밭 일에만 집중하며 집안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일은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하며 신문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슬픔, 외로움, 그리고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3월 말이었지만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오갔습니다. 린은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금자는 오늘 김치를 담그기로 했다며 전날 밤부터 준비를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추 씻어놔. 알았지?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알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린은 약속대로 배추를 씻고 물기를 빼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린은 참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금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린, 배추는 다 씻었어? 네, 어머니. 지금 물기 빼고 있어요. 금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본격적으로 김치 양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설탕, 소금이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금자는 큰 대야에 양념을 버무리며 린에게 말했습니다. 린, 저기 고춧가루 한 컵만 가져와. 린은 네, 어머니하고 대답하며 선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린은 한 컵이라는 말을 듣고 고춧가루 봉지 전체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어로 수량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직 헷갈렸던 겁니다. 금자는 린이 봉지째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니, 이걸 봉지째로 들고 오면 어떡해. 린은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금자는 린의 말을 끊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컵이라고 했잖아. 한 컵. 이 멍청한 기집애야. 그 말에 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멍청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금자의 표정과 목소리만으로도 그것이 좋지 않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 좀 차려. 그 순간 금자의 손이 휙 하고 움직였습니다. 손등으로 린의 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린의 팔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린은 비명을 참으며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금자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금자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제대로 좀 들어. 한국말 배운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린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금자는 한숨을 크게 쉬며 댔어. 나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린은 부엌을 나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팔을 보니 금자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정말 멍청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한국어를 못 알아들을까? 린은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린을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야단을 칠 때도 늘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린은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결국 화면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린은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진우는 저녁을 먹으며 엄마 오늘 김치 담그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금자는 응 담그긴 했는데 린이가 자꾸 실수해서 힘들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린을 보며 또 뭐 잘못했어? 하고 물었습니다. 린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 오빠. 내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며 엄마 성격 알잖아. 너도 좀 더 노력해봐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린은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아침에 맞은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린은 소매를 걷어 올려 팔을 확인했습니다. 붉은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조금 부어오른 것 같았습니다. 린은 찬물로 팔을 식히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린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었고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으며 시어머니는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베트남에 있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많이 보고 싶어. 한국 생활 정말 힘들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린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린의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펼쳐질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린의 팔에 난 자국은 서서히 사라졌지만 마음속 상처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린은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금자에게 말을 걸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늘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또 실수를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린이 조용해진 것을 보고 요즘 린이가 좀 얌전해졌네 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린의 침묵은 순종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그릇들을 씻고 있었는데 손이 미끄러져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린은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금자가 급히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금자는 바닥에 깨진 그릇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린은 황급히 죄송해요, 어머니. 손이 미끄러워서 하며 깨진 그릇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린의 손을 밀쳤습니다. 됐어. 내가 주우면 또 다칠 거 아니야. 금자는 빗자루를 들고 와서 깨진 그릇을 치우며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그릇이 또 이게 얼마나 귀한 그릇인데 린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하지만 금자는 린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나라에서는 사람들 이렇게 사냐? 물건도 함부로 다루고. 그 말에 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자는 단순히 그릇이 깨진 것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린이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었던 겁니다. 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는 마을 회관에 나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 저녁 준비를 하며 수다를 떠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자는 자연스럽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말이야. 베트남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참 답답해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왜요? 뭐가 답답한데요? 금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을 못 알아먹어서 미치겠어요. 오늘도 그릇을 깨뜨렸는데 베트남에서는 뭐 이렇게 대충대충 산다더라니까요.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외국 며느리 들이면 그런 거 각오해야죠 뭐.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우리 아들이 한국 여자 만났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로 퍼졌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며칠 후 린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이 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박만순의 며느리래. 베트남에서 왔다며? 그래서 시어머니가 고생한다던데. 린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린은 급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린은 방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방인이구나. 나는 절대 이 마을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만수, 금자, 진우 그리고 린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금자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진우는 밥을 먹으며 뭔데요, 엄마? 하고 물었습니다.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린이 말이야, 한국 생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냥 베트남으로 다시 보내는 게 어떨까?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금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린이도 힘들어 보이고 엄마도 답답하고 차라리 그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서. 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락하는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울렸습니다. 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금자는 린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린아, 미안한데 엄마 생각에는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제발. 하지만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근데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야. 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엄마, 그건 좀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근데 왜 저를 보내려고 하세요? 금자는 린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지만 이미 꺼낸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며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말했지만 금자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사실을 말한 거지 하고 대꾸했습니다. 그날 밤 린은 베트남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린의 엄마 투이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린,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투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를 베트남으로 보내고 싶대. 나한테 한국 생활이 안 맞는데. 투이는 깜짝 놀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물었습니다. 린은 눈물을 닦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맞은 일, 그릇을 깨뜨렸을 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말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투이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린, 너 지금 어디 아파? 다친 데는 없어? 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 사실은 하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팔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전 맞았던 자국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 희미하게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투이는 그 모습을 보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린, 누가 너를 때렸어? 린은 고개를 숙이며 시어머니가 실수했다고 때렸어. 근데 남편한테 말했더니 엄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투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린, 너 거기서 나와. 엄마가 바로 갈게. 린은 깜짝 놀라 엄마, 괜찮아. 내가 참을게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너 더 이상 거기 못 있어.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린은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정말 힘들었어. 투이는 딸을 안심시키며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갈게 하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투이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투이는 혼자 한국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딸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투이는 오래전 학창시절 친구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투이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우엔, 나 투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내 딸이 한국에서 폭행을 당했어. 전화 너머에서 응우에는 놀라며 뭐라고?
자세히 말해봐 하고 답했습니다. 투이는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응우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투이, 마침 다음 주에 우리 법무부 장관님이 한국 출장 가시는데 내가 이 건을 보고할게. 다문화 가정 인권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 며칠 후 투이는 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린, 엄마가 곧 갈게.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린은 궁금한 목소리로 누구랑 같이 와? 하고 물었습니다. 투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베트남 법무부 장관님이 한국 출장 오시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겠다고 하셨어. 린은 깜짝 놀라 장 장관님이요?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투이는 설명했습니다. 장관님이 다문화 가정 인권 보호에 관심이 많으셔. 내 사례를 들고 한국 정부와도 협력하고 싶어 하셔. 그리고 무엇보다 널 지켜주고 싶어 하셔. 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 정말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투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래. 엄마가 거짓말하겠어?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꼭 너를 구해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린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이 온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마가 나를 구하러 올까? 장관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린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곧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린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시어머니 금자에게 순종적으로 행동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마가 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진우는 린이 조용해진 것을 보고 요즘 좀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린은 괜찮아, 오빠. 걱정하지 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안심한 듯 그래, 다행이다. 엄마한테도 잘해봐 하고 말했습니다. 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투이는 베트남에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고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장서준도 이번 출장에서 다문화 가정 인권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서준은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권이 걸려 있습니다. 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장관님.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투이는 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린, 내일 엄마가 갈게. 공항에 마중 나올 필요 없어. 엄마가 직접 집으로 갈게. 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고마워. 나 진짜 보고 싶었어 하고 말했습니다. 투이는 눈물을 참으며 엄마도 보고 싶었어. 내일 보자, 우리 딸하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날 밤 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처음으로 느낀 밤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예천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검은색 세단 2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터미널 앞이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투이가 먼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투이는 단정한 옷차림에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남성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장서준이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 뒤로 보좌관 2명과 통역사 1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저렇게 차를 타고 오는 거 보니 보통 사람들은 아닌데? 한 아주머니가 장서준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TV에서 본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장관이 왜 여기에? 무슨 일이 있나? 투이 일행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곧장 택시를 타고 박만수와 이금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박만순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집 앞에 멈춰서자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린이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엄마 투이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린은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습니다. 엄마, 투이는 딸을 꽉 안아주며 리나,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하고 말했습니다. 린은 엄마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금자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나왔습니다. 마당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장서준이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장서준입니다. 금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 명함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서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금자는 어쩔 수 없이 일행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만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투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사가 투이의 말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저는 린의 어머니 투이입니다. 제 딸을 때리셨습니까?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금자는 당황하며 아니, 그게 살짝 손이 나간 거지하고 변명했습니다. 장서준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폭행은 살짝이 아닙니다. 폭행은 폭행입니다. 금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수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희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장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일터에서 급히 달려온 진우는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린은 남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오셨어.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도 같이 오셨어.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장관님이요? 장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앉으시죠.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앉고 투이 일행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장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린 씨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오해나 문화 차이를 넘어선 인권 침해입니다. 금자는 급히 변명했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그럴 의도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장서준은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때리십니까? 사랑한다면서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십니까? 그 말에 금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투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 딸은 한국에 시집와서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일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 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자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문화 가정 전체의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와 금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서준은 린을 바라보며 린 씨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요.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랐어요. 그 말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투이는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장서준은 보좌관에게 눈짓을 했고 보좌관이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일단 오늘은 상황 파악을 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린 씨와 투이 씨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금자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서준은 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린 씨, 지금부터는 린 씨가 겪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늘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투이가 손을 꽉 잡아주었고 그 따뜻함이 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김치 담그는 것도 배우고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배웠어요. 린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금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린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어느 날 김치를 담글 때였어요. 어머니가 고춧가루 1컵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봉지째 가져갔어요. 한국말로 수량 표현이 아직 어려웠거든요. 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멍청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린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멍 자국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때리셨어요. 장서준의 보좌관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금자는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어머니는 제 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냐고 물으셨어요. 그 말에 투이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통역사가 투이의 말을 전하자 금자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냥 장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을 비하하는 발언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만수가 옆에서 저희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고 변명했지만 장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입니다.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린은 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저를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자고 하셨어요. 진우가 깜짝 놀라 린, 그건 하고 말을 꺼냈지만 린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그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그건 좀 이라고만 했어요.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린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동안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지 못하고 방관만 했습니다. 미안해, 린. 내가 잘못했어. 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린은 이제 눈물을 닦고 똑바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틀렸다고 해서 욕하고 때리면 너무 무서워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어요. 저도 아프면 아픈 거예요. 린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가족 되고 싶었어요. 오빠를 사랑해서 여기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 부모님처럼 대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를 사람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으로만 봤어요. 저는 린이에요. 박진우 아내 린이에요. 그냥 베트남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고백에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금자는 눈물을 흘리며 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하고 말했지만 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 리는 어떤 두려움도 참고 있지 않았습니다. 린 안에서 새로운 힘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투이는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해졌구나. 장서준도 린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 씨,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장서준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린 씨가 지금 한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린 씨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금자도 눈물을 닦으며 리나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투이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리니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장서준도 동의하며 맞습니다. 린 씨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린을 바라보며 린,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꼭 너를 지키게 하고 약속했습니다. 린은 남편을 바라보며 오빠 나도 오빠 사랑해. 근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나를 진짜로 존중해줘야 해 하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약속할게 하고 답했습니다. 오늘 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장서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보좌관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린 씨에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이 가정을 떠나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에 남대 별거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가정의 남아 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금자는 급히 리나, 제발 떠나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리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투이가 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린,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린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모두가 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그래서 한국에 왔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진우는 린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존중이 있어야 해요. 제가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천천히 가르쳐주고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줘야 해요. 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린은 금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금자는 급히 뭐든지 다 할게, 리나하고 대답했습니다. 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첫째,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베트남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 아무도 저한테 손들면 안 돼요. 절대로요. 셋째, 제가 한국말 못 알아들으면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세요. 화내지 말고요. 금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리나. 다 지킬게. 약속할게. 하지만 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넷째, 오빠는 제 편이 되어주세요. 엄마와 저 사이에서 방관하지 마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린. 앞으로는 꼭 너를 지킬게. 약속해 하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만수도 옆에서 우리가 린이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장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좋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린 씨의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금자와 만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금자는 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금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로만 봤어.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어. 금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손도 안 댈 거고 욕도 안 할 거야. 제발 용서해다오. 린은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자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금자는 고개를 들어 린을 바라봤습니다. 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은 힘들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하고 말했습니다. 린은 금자를 일으켜 세우며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제대로요 하고 말했습니다. 금자는 린의 손을 꽉 잡으며 그래, 리나.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장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린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장서준에게 향했습니다. 장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는 단순히 린 씨를 도우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린은 궁금한 표정으로 장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장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현재 다문화 가정 지원 강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했습니다. 린 씨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장서준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린 씨가 겪은 일들은 많은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참고 살거나 말도 못하고 떠납니다. 린 씨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린은 깜짝 놀라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린 씨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린 씨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투이는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가 린의 손을 잡으며 린, 우리 함께 잘해보자. 내가 꼭 너를 지킬게 하고 말했습니다. 린은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자도 린아,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야. 약속해 하고 다짐했습니다. 장서준은 모두를 둘러보며 좋습니다. 그럼 3개월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약속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투이는 딸을 안으며 리나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지? 하고 당부했습니다. 리는 응, 엄마. 고마워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예천의 여름은 뜨거웠지만 박만순의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린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금자가 들어왔습니다. 리나, 국 끓이니? 금자의 목소리는 전과 다르게 부드러웠습니다. 린은 국물을 떠서 금자에게 건넸습니다. 금자가 맛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리나. 이제 정말 한국 음식 솜씨가 늘었네. 우리 린이 많이 늘었네. 잘한다. 린은 그 칭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금자가 린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리나, 오늘 저녁에 베트남 음식 해줄 수 있어? 린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제 음식 드실 거예요? 금자는 미소를 지으며 당연하지. 내가 해주는 음식이면 뭐든 맛있어. 우리 만수도 궁금해하더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린은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베트남 음식 냄새가 난다며 싫어했던 금자였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쌀국수 만들어 드릴게요. 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우도 옆에서 나도 오래 기다렸어. 우리 린이 요리 얼마나 맛있는지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었어 하며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린은 정성껏 베트남 쌀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부엌에는 레몬그라스와 향신료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금자는 냄새를 맡으며 이게 무슨 향이야? 신기한데? 하고 물었습니다. 린은 웃으며 레몬그라스예요, 어머니. 베트남에서 많이 쓰는 향신료예요, 하고 설명했습니다. 식탁에 쌀국수가 올라오자 만수가 한 입 먹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야. 금자도 국물을 마시며 리나, 정말 맛있네. 다음에 또 해줘.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도 자랑해야겠어 하고 칭찬했습니다. 린은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금자는 린의 손을 잡고 함께 갔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린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린 씨, 금자한테 들었어요. 린 씨가 정말 착하고 효심도 깊다면서요? 우리가 오해했네요. 미안해요. 린은 수줍게 웃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가 린 씨, 우리한테 베트남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요즘 베트남 며느리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린은 놀라며 정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기뻐했습니다. 금자는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린은 더 이상 마을에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와 린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마을길을 걸으며 진우가 물었습니다.
린, 이제 정말 행복해?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오빠. 너무 행복해. 처음에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린을 안으며 미안해, 린. 그때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하고 약속했습니다. 린은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오빠, 고마워. 오빠가 변한 게 가장 기뻐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장서준 장관이 약속대로 최종 방문을 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보며 장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금자는 장관님,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린이는 이제 제 친딸이나 다름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진우도 제가 린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장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장서준은 린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린 씨, 한국 정부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강화 정책을 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린 씨의 사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린은 깜짝 놀라 정말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린 씨를 지켜준 게 아닙니다. 린 씨가 한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든 겁니다. 린 씨의 용기가 수많은 다문화 가정에 희망을 줄 거예요. 그 말에 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장관 일행이 떠난 후 린은 베트남에 있는 엄마 투이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 행복해. 투이는 화면 너머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어디 가도 당당한 사람이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화면 한쪽에서 장서준도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린 씨, 앞으로도 힘내세요. 당신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린은 눈물을 닦으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금자가 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린아, 앞으로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엄마가 평생 너 잘해줄게. 만수도 우리 린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좋아졌어 하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린을 안으며 사랑해, 린. 평생 지켜줄게 하고 속삭였습니다. 린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모두가 웃으며 린을 안아주었습니다. 린의 긴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났고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